안녕하세요, 시타예요.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의외성의 법칙 버전 2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위쳐 시즌 2가 오픈을 했죠. 제가 위쳐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쯤에 아마 위쳐 특집으로 해가지고 의외성의 법칙을 한번 읽었었는데, 이 타오르는 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버전 2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의외성의 법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라마 위쳐 세계관에서는 의외성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카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베푼 선의가 어떤 의외성의 법칙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운명이 나한테 준비해 놓은 그러한 의외성의 법칙이라는 선물은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한테 있을 의외성의 법칙.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운명으로부터 받게 될 선물, 의외성의 법칙을 살펴보자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카드가 절제 카드, 연인 카드, 그리고 퀸 오브 완즈 카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첫 번째 카드는 제가 스피리추얼한 메시지로 뽑은 카드인데, 이 카드에 구속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카드에 절제의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는 약간은 답답한 현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게 곧 끝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사랑, 특히나 뭔가 가불관계 연애를 좀 했었다, 그동안 좀 끌려가는 연애를 했었다, 누군가한테 뭐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막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을의 위치에 선 것 같은 그런 을의 연애를 한 듯한 상황들이 앞서서 있었다면은 이제는 달라진다고 해요. 이제는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이 연애 상대는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연애 상대, 굉장히 신선한 연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밑에 들어온 디테일 카드들이 더더욱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를 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도, 내가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하느니 그냥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냥 미움받느니 그래도 이런 연애라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의 어떤 안정적이었던 상황이 굉장히 스릴 넘치고 모험이 가득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 이게 오히려 좋아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연애라는 것 자체가 다 이렇지 않나? 뭔가 좀 정해져 있는 틀, 만나면 데이트할 때 그냥 영화 보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뭐 항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떠한 루틴이 있는 연애를 항상 해왔다. 100일 기념일 챙기고 등등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연애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래 라고 좀 받아왔던 편견들, 지식들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주도적이 되어서. 특히나 이 퀸 오브 완즈 카드, 이 여기에서 바다마녀 카드에서의 퀸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더 이상 좀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연애 상대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디테일 카드에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새로운 연애는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연애랑은 좀 달라서 약간은 서투르고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이 흘러가지가 않고 항상 생각해왔던 연애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데, 이게 오히려 좀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여러분이 현재 뭔가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약간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또는 누군가한테 항상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고, 연애라는 거를 할 때 자체 여러분이 뭔가 구속당하는 느낌, 재미없는 느낌, 안정적인 연애만 추구를 해왔다면, 이번에 여러분이 운명으로부터 받게 될 선물은 굉장히 재미있는 연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연애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연애 이야기가 들어와서, 자, 연애 이야기가 들어왔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만 볼게요. 어떤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디테일을 조금만 봅시다. 연애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강렬한 사랑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연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데빌 카드가 들어왔는데, 자, 악마 카드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는 운명이 주는 선물이라는 전제하에 뽑았고, 그리고 의외성의 법칙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데밀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뭐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히 나쁜 놈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굉장히 치명적인 어떠한 사람과 약간 좀 스릴 있는 연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자체도 굉장히 티키타카가 많이 오고 가요. 그냥 밥 먹었어? 난 먹었지. 오늘 뭐 할 거야? 알았어. 잘 자.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별로 할 말 없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 굉장히 툭툭툭툭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많은 느낌? 그리고 이 주고받는 게 많은 게 여러분 내면에 있던 좀 잠자고 있던 고양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였던,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맹수를 깨우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능을 깨우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사람인 걸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은 트윈 플레임인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사실 트윈 플레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또 그 사람이랑 마냥 행복하고 로맨틱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트윈 플레임을 만나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서로 좀 주고받는 상처도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 같은 영혼으로 봉합이 되는 과정을 트윈 플레임과 겪게 되는데,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트윈 플레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 주고받는 게 많은 느낌, 그리고 동등하게 주고받는 게 많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5 원즈 카드도 사실은 분쟁을 뜻하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이 말다툼, 사소한 분쟁, 오해, 갈등이 뭔가 가불의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한쪽이 미안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탁탁탁탁 주고받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의 눈높이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연애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여러분이 좀 안정적이고 약간은 지루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러한 연애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뭔가 부정적인 감정까지 다시 일깨우면서 그 감정이 해소가 되는 같은 그러한 골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트윈 플레임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걔 중에는 분명히 트윈 플레임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는. 이 사람 언제 만나게 될지 시기가 또 안 궁금할 수 없죠. 이 사람 언제 만나게 될까요? 시기를 좀 볼게요. 시기. 자, 1번, 2번. 두 카드 중에 더 끌리는 카드 골라주세요. 1번, 2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고르셨죠? 그러면 1번. 자, 12라는 숫자 들어왔어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It's going well now.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12 days, 12 weeks 이렇게 들어왔어요. 12일 또는 12주 안에 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1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10일. Listen to friends.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11 days, 11 weeks 이렇게 들어왔어요. 11일 또는 11주 안에 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12, 10일 굉장히 흡사한 날로 들어왔네요. 사실상. 그쵸?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라면은 열흘 안팎에서 3달 안팎으로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조이 카드. 자, 그러면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들한테 줄 선물, 운명이 준비한 선물, 의성의 법칙을 살펴보면 우선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카드가 퀸 오브 펜타클 카드, 그 다음에 세븐 오브 소드 카드, 식스 오브 완즈 카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뜻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 막중한 임무, 부담감, 일로 인한 과로 등등이 여러분들한테 짐지워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게 되는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끝은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혼자만 좀 떠맡고 있는 임무가 있다거나 과도한 업무가 있다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 여러분 혼자서 짐지우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막중한 일들, 어쩌면은 지금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어쩌면 약간은 번아웃 증후군이 와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그게 돈이 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좀 참고 인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곧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지점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려고 한다거나 통수를 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자꾸 자신의 일을 떠맡긴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제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나한테만 주어진 일을 하겠다. 네 일까지 내가 다 떠맡을 수 없다 하고 단호함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 누군가의 몫까지 하고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면서 훨씬 홀가분해지고, 또한 여러분이 식스 오브 완즈 카드, 이 카드는 승진 또는 합격, 여러분이 축하받을 일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즐거움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뭔가 여러분이 그동안은 이 일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이거는 개 일 아니야? 이런 잡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 이런 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그 일이 떠나가게 되는 것도 있고, 남들의 어떤 이기적인 부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여러분만의 보상, 여러분에게 진작 왔어야 했을 좋은 소식 등이 오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은 뭔가 여러분이 맡지 않아도 될 일까지 맡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수많은 일들을 딱 잘라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은 좀 가로막혀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남들의 일까지 떠맡아 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떠나가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태도가 한층 단호해지고 현명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승진, 취업, 합격 등등의 성공의 소식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린 그 선택이 곧 승리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억지로 떠맡지 마시고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해 왔을 때 진짜 미안한데 나 이제는 좀 그건 못하겠다 하고 거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절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날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축하 소식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만 볼게요. 축하 소식에 대한 디테일. 오, 너무 좋은데? 그쵸.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무기력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누군가의 뭔가 부탁을 거절하는 것 자체에서 약간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거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을까, 또는 제가 뒤에서 내 욕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다 군말 없이 내가 해줬는데 이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나 좀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막 말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뒤에서 말을 흘리고 다닌다, 여러분을 욕하고 다닌다, 여러분을 안 좋아한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업보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너무 좋죠. 러버스 카드랑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랑 완즈 카드가 결과에 같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완전히 뉴라이프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공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러버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인 카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 연인이 들어오는 흐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에서 정말 좋은 직장 동료, 파트너를 다시금 얻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이 흐름이 여러분한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게 해주는 흐름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아주 좋게 일이 풀려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짐을 내려놓을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축하할 일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카드에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한 번 더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븐 오브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이익을 스스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누군가가 내 몫을 챙겨줬으면 하지 않고, 이 시기만큼은,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만큼은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내가 좀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걔는 일을 잘 못하니까 내가 그냥 걔 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만 하시는 거. 그 사람이 해오는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시는 것도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들어온 조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을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을 반려할수록 좋은 일이, 승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즐거움의 이야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 와우, 3번 너무 강렬한데, 이게, 와,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무슨 일 하시는 분들일까요?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왠지 타로 카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뭔가 점성술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직관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되게 창의적이고, 여러분의 어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따르는 일, 마음을 따르는 일, 특히나 머리가 아닌 가슴을 따르는 일로 뭔가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운명이 준비한 선물인데, 이 운명이 준비한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정확한 직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뭔가 신비한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여기에 이게 교환 카드가 들어왔는데 가운데 이 교환 카드가 너무 강렬하죠. I have third eyes라고 하고 있어요. 나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교환 카드 자체도 하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3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들어온 텐 오브 컵스, 이 카드는 정말 해피엔딩인데, 여러분은 해피엔딩의 이 디테일에 스트렝스 카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멘탈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된다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직관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거나 성찰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퀸 오브 컵스 카드도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감수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관,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정말 10배는 더 뛰어나신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여러분은 이 뛰어난 감수성과 여러분의 직관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타로 카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뭔가 그림이나 글같이 직관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떠오르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냥 나는 뭐 사무적인 일 하는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은 그때그때 어떤 위기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그거를 그냥 뭐 회사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여러분들만의 그 감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이 남들보다 정말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멘탈도 엄청나신 분들이고 정신력도 엄청나신 분들이고, 이걸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돈을 벌 수 있으신 분들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열정 카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이 너무 강렬한데 3번 카드 너무 강렬해서 약간 압도되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각성, 정신적인 각성, 영적 각성, 직관력의 각성,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고, 더 많은 깨달음이 찾아올 거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될 거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상담을 요청해 올 수도 있고, 뭔가 중재자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사실 변호사나 이런 법률 쪽에 종사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게, 그냥 단순히 법률과 글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거를 너무 직관적으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천직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종교계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자, 근데 사실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볼만한 이야기가 있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이 운명의 선물을 받고 난 후 여러분의 흐름. 근데 이거는 뭐 텐 오브 컵스 카드로 너무 명확하게 이것은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봅시다.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흐름. 와우. 어머. 스타카드도 바닥에 카드 들어오고 막,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3번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좀 우울증을 겪으셨던 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런
한 기질이 조금 있으시다거나 작은 일에도 되게 많이 슬퍼하고 아니면 아주 작은 일에도 진짜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좀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나쁜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이 기질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셔야 되고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셔야 한다고 해요. 그 기질을 나는 그냥 우울한 인간이야, 나는 그냥 조울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의 너무너무 좋은 기질이고 특질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발휘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감수성 그 자체를 모든 것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깨어날 수 있으신 분들이고 남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니면 그게 된다고 생각해? 하는 것까지 여러분은 그냥 될 것 같은데? 하고 그거를 밀어붙이면 되는 그러한 어떤 직관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약간 초자연적인 느낌도 살짝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의 기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내가 끄집어내면 좋은지 그리고 뭔가 너무 우울해지거나 너무 기뻐질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를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기쁜 감정을 잘 살펴봐 주고 슬픈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슬픈 감정을 충분히 바라봐 주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정말 밸런스 좋게.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관력, 여러분의 감수성,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이 제3의 눈이 열린 이 영안이 트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되고 그 지혜는 진짜 어마무시한 정도로까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까지 알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항상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남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나의 내면에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와,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어쨌거나 정리하자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남들이 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직관력, 제3의 눈이 트이는 경험, 뛰어난 성찰과 통찰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뭘까? 저 지금 이 4번 마지막 4번 카드 뽑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는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헤라 아니면 데메테르, 그러니까 어머니 신이 여러분을 뭔가 지켜봐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치지 않게 정말 최대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1번에서 3번 카드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다. 메시지가 이렇게 읽혀지는데? 특히나 어머니 신이 아니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만약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나는 그런 신 같은 거 안 믿는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여자 어른 부모님이라고 치면 어머니가 아니라면 할머니 아니면 할머니의 조상이신 어떤 여자 어른이 여러분을 굽어 살펴주시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는 그런 신 같은 거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그 헤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고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두 신이 딱 떠오르는 것 같은데 수호신을 안 믿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소천사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여성적인 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프로텍트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이 신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가든 그 길을 나는 완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고
네가 거기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볼게.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나는 항상 너를 지켜봐주고 있고 너를 안내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오, 되게 감동적이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엄마 같기도 한데 되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 이 감정이 갑자기 밀물듯이 들어. 갑자기 그 뭔가 되게 관념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이 저한테 되게 밀물듯이 들어오는데 어쨌거나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든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기준에서죠. 그리고 사회적 관념에서고 사회적 시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 별로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고 난 이런 부분에서 패배자라고 느끼는 여러분의 단점을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런 부분까지 너를 무조건 사랑해. 그런 너의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워. 너는 나한테 완전한 존재야. 네가 어떠한 걸 해도 나는 너를 지켜줄게 하는 너무나 영적인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4번 카드. 오늘 제가 그 운명을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약간 앞부분에서도 스피리추얼한 메시지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진짜 4번은 다 압도해버리는데 앞에서 나온 부분들 이야기들도 되게 강렬한 메시지들이 있기는 했는데 4번 카드는 그걸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운명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느낌?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운명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굉장히 페미닌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뭘 해도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런 상처받은 너의 모습까지 사랑해. 그것까지 너를 감싸서 안아주고 싶어. 그리고 너는 상처받는 게 분명히 좀 싫겠지만 그건 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나는 네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너를 프로텍트 해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되게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카드는 추가 카드로 이 여자 신 또는 신적인 존재, 신성한 어떠한 존재, 우주적인 존재가 여러분한테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를 뽑아볼게요. 너무나 소름 돋아. 너무 아름다워요. 메시지가. 여러분은 지금 뭔가 좀 많이 힘든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느낄 때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좀 내가 많이 스스로에게 냉담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잠재우는 엄청나게 따뜻한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치고 나갈 수 있게. 너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얼어붙어 있고 차갑고 뭔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네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사랑으로 풀렸으면 좋겠어. 특히나. 그리고 냉담해져 있는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든 치유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닿지 못하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너한테 이렇게 좀 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상처받고 네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면까지 나는 너무나 그 부분마저 사랑스럽고 예쁘고 사랑해. 어떠한 부분도 미운 부분이 없어. 이 에너지는 정말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랑이라는 관념이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간질간질하고 몽글몽글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나 봐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좋아한다는 감정이죠.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의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게 이제 사랑이고, 저는 이제 우주의 기본값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 4번 분들한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잔뜩 농축을 해서 보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그러니까 운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의외성의 법칙은, 여러분이 어떠한 걸 해도, 어떠한 모습이어도, 어떠한 실패를 하고 어떠한 성공을 해도, 여러분이 성공해서 멋진 사람이 아니고 실패해서 못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해도 실패해도 똑같이 사랑스러운 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성한 에너지가 여러분 곁에 바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그리고 제 리딩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힘들면 힘들 때 쉰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좀 나동그라지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 무기력해졌을 때는 좀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나동그라져 있는 거 괜찮은 거니까 그냥 나동그라진 채로 스스로의 에너지를 충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심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냥 있는 너 그 자체로 완전하고 사랑 그 자체인 사람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밑에 들어온 디테일의 카드가 너무나 따뜻해요. 이 식스 오브 컵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모습까지 전부 다 내려다봐주는 굉장히 페미닌한 에너지가 있다.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순간에나 너무나 아름다워. 너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아름다워.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물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소신, 소천사, 어떠한 위대한,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가 옆에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온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4번 카드가 제가 읽다가 중간중간 좀 울컥울컥 했는데,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거를 조금씩 연습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홀리데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빠이.